이혼 도장을 찍던 날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습니다. 재수 없는 년, 위자료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바보처럼 웃으며 대답했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시어머니는 모르셨을 겁니다. 제 가방 속 생리대 파우치 안에 당첨금 50억짜리 로또 용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요. 이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조만간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가 들어올 겁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독했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30대 여자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기적 같은 복수극입니다. 하지만 통쾌한 결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겪었던 지옥 같았던 3년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래야 제가 왜 그렇게까지 독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테니까요. 3년 전 저는 남편의 착해 보이는 성격 하나만 믿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친정이 넉넉지 않아 혼수도 제대로 못해갔지만 남편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둘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하지만 그 말은 결혼식 당일부로 끝났습니다. 신혼집은 보증금 500에 월세 30만 원짜리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좁은 방에 시어머니가 함께 산다는 것이었죠. 말이 좋아 합가였지 사실상 저는 그 집에 돈 안 드는 식모이자 감정 쓰레기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공포였습니다. 부엌에 나가면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봐, 너는 귀가 먹었냐? 내가 아까부터 물 달라고 몇 번을 불렀어? 아주 상전이 들어왔네. 상전이 들어왔어. 어디서 거지 같은 게 들어와서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어머니, 죄송해요. 설거지하느라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변명은 아주 청산유수지. 그리고 너 어제 남은 밥 어쨌냐? 그거 버리지 말고 볶아 먹으라고 했지? 내가 부잣집 딸인 줄 알아? 쌀 한 톨이 얼마나 귀한데 멀쩡한 밥을 버려. 오늘 아침은 새로 하지 말고 그거 데워 먹어. 시어머니는 갓 지은 밥은 아들 입에만 넣어주고 며칠 지나 누렇게 뜬 쉰내 나는 밥은 제 밥그릇에 덜어주곤 했습니다. 서러워서 눈물이라도 보이면 숟가락이 날아왔습니다. 재수없게 아침부터 웬 질질 짜는 소리야? 복달아나게. 억울하면 너도 돈 싸들고 오든가. 몸만 달랑 와서 얹혀 사는 주제에 바라는 건 많아가지고. 더 기가 막힌 건 남편이었습니다. 연애 때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니 순도 100% 마마보이로 돌변하더군요. 여보, 어머니가 나한테 먹다 남은 생선가시 발라 먹으라고 하셔.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나도 사람이야. 아, 엄마가 원래 알뜰하셔서 그래. 당신이 이해해. 그리고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형편에 아껴야 잘 살지. 나 피곤하니까 잔소리 좀 그만해. 게임하는데 집중 안 되잖아. 남편은 제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 좁은 단칸방에서 저는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제 수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식당 설거지부터 편의점 알바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제 통장에 1초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알바비 들어왔지? 얼른 내놔. 내가 돈 관리할 줄이나 아냐? 쥐꼬리만한 돈 쓴다고 설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내가 다 모아줄 테니까. 하지만 모아주기는커녕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당신 계모임에 나가 술을 사거나 홈쇼핑에서 옷을 사 입었습니다. 정작 저는 속옷 한 장 살 돈이 없어서 낡아 빠진 걸 꿰매 입어야 했는데 말이죠. 어머니, 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00원만 주세요. 뭐? 너는 하는 일도 없이 돈만 밝히냐? 지난달에 준 돈은 다 어디다 썼어? 아껴 쓰라고 했지. 하여간 없는 집안에서 자란 티를 내요. 옛날엔 천기저귀 빨아쓰고 다 했어. 유난 떨지 말고 아껴. 결국 저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 생리대를 사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방구석에 쭈그려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난 걸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결혼 3년 만에 제게 남은 건 빚 3천만 원과 우울증, 그리고 앙상하게 마른 몸뿐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티끌만큼도 보이지 않던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내 인생을 뒤집을 엄청난 기회가 찾아오게 될 줄은요.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제 손에 쥐어주신 그 6개의 숫자. 그 숫자가 제 운명을 어떻게 바꿨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날이자 동시에 가장 기적 같은 날이기도 했죠. 사건의 발단은 고작 김치 국물 한 방울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다가 제가 실수로 식탁보에 김치 국물을 조금 흘렸거든요. 아, 너 눈이 삐었냐? 이게 얼마짜리 식탁보인데 여기다 칠칠맞게 국물을 흘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빨게요. 지금 락스랑 세제 가져와서. 빨긴 뭘 빨아. 재수없게.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들어와. 아니, 그냥 들어오지 마. 시어머니는 제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저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저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쫓겨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문이 닫히는 소리 같더군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친구들에게 연락하기엔 제 꼴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터덜터덜 걷다 보니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네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데려가 주라. 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아빠, 얼마나 울었을까요? 탈진한 사람처럼 그네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따뜻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수진이 고생이 많지?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딸을 저런 집에 보내서. 아빠, 나 너무 보고 싶었어. 울지 마라, 내 새끼. 이제 다 끝났다. 아빠가 주는 선물이다. 잘 받아 적거라.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더니 숫자 6개를 또렷하게 불러주셨습니다. 4, 12, 19, 27, 33, 그리고 42. 잊어버리지 마라. 꼭 기억해야 한다. 알겠지? 수진아, 이제 행복해질 거야.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을 때 제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그 숫자들만큼은 마치 화인을 찍은 것처럼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4, 12, 19, 27, 33, 42.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개꿈일 수도 있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5장, 딱 5,000원이 있더군요. 비상금으로 숨겨둔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편의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막힌 용지에 색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수동으로 주세요. 네, 5,000원입니다. 좋은 꿈 꾸셨나 봐요? 네. 아마도요. 종이 쪼가리 한 장을 손에 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치 아빠가 제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해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기다렸다는 듯 시어머니의 고함이 날아왔습니다. 너 어디 갔다가 이제 기어들어와? 아주 팔자 좋게 밥맛을 다녀왔냐? 어머니, 죄송해요. 반성하고 왔어요. 반성은 무슨. 썩은 내가 진동을 하네. 가서 소금이나 가져와. 재수 없으니까 현관에 뿌리게. 평소 같았으면 그 말에 또 상처받고 울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몸에 굵은 소금을 뿌려대는데도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는
50억짜리 희망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래, 뿌려라. 실컷 뿌려. 어차피 이 집구석도 당신의 그 표독스러운 얼굴도 오늘이 마지막 일 테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로또 용지를 생리대 파우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알려준 그 숫자가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제 간절함이 만들어낸 헛것이었을까요? 운명의 토요일 저녁 8시 45분. 화장실 문을 걸어 잠그고 스마트폰 화면을 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짜릿한 반전의 순간 다음 편에서 공개하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40분.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낄낄거리며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화장실로 도망치듯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저만의 공간, 아니 도피처였죠. 문을 걸어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는데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고 로또 당첨 번호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빙글빙글 도는 그 3초가 마치 30년처럼 느껴지더군요. 탁 하고 화면이 바뀌었고 제 눈앞에 당첨 번호가 떴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꾸깃꾸깃해진 종이를 꺼내 맞춰보기 시작했습니다. 4번. 맞고. 12번. 있어. 19번. 세상에, 이것도 맞았어. 손이 너무 떨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27번. 33번. 제발, 제발. 그리고 마지막. 42번. 허?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양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뺨을 꼬집어 봐도 분명했습니다. 1등. 1등이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50억.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기뻐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개처럼 살았던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진짜 나 살렸네. 고마워, 아빠. 나 진짜 살았어. 그때였습니다. 쾅쾅쾅. 화장실 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너 거기서 똥을 싸냐? 집을 짓냐? 설거지 쌓인 거 안 보여? 아주 상전 나셨어.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 평소라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그 목소리가 그 순간만큼은 마치 개 짖는 소리처럼 하찮게 들렸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 변기물 내리는 레버를 눌렀습니다. 콸콸콸 쏟아지는 물소리에 제 울음소리를 섞어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희열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짖어라. 더 크게 짖어. 그게 내가 나한테 짓는 마지막 발악이 될 테니까. 설거지? 그래, 해줄게. 이깟 설거지 50억짜리 알바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도 없지. 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김수진, 이제 게임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가 갑이야. 끼익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아이고, 이제 나오셔? 변비 걸렸냐? 가지가지 한다, 진짜. 얼른 가서 과일이나 깎아. 네, 어머니. 깎아드릴게요. 아주 예쁘게. 제 대답이 너무 상냥했는지 시어머니가 흠칫 놀라더군요. 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과도를 쥐는 제 손에는 더 이상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이 칼자루는 이제 제가 쥐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행복한 상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며칠 뒤 시어머니는 제게 청천벽력 같은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습니다. 바로 이혼 서류였습니다.
로또 당첨 사실을 숨기고 어떻게 이 집을 탈출하나 고민하던 저에게 그들이 먼저 이혼을 요구해 온 겁니다. 도대체 무슨 꿍꿍이었을까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들의 작당 모의. 다음 사부에서 낱낱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로또 용지는 제 생리대 파우치 가장 깊숙한 곳, 날개형 생리대 사이에 고이 접어 숨겨두었습니다. 설마 시어머니나 남편이 그곳까지 뒤져볼 리는 없을 테니까요. 이제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50억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이 지옥 같은 집구석을 탈출하느냐.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하늘이 도우신 걸까요? 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필요도 없게 상황이 흘러갔습니다.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누런 서류 봉투가 툭 하고 던져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당장 도장 찍어. 네. 갑자기 이혼이라뇨? 갑자기는 무슨. 내가 너 같은 며느리 들어오고 나서 하루라도 발 뻗고 잔 날이 없는 거 알지? 더는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 내 아들 앞길 그만 막고. 황당했습니다. 3년 동안 부려먹을 대로 부려먹고는 이제 와서 나가라니요. 알고 보니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졸부 김 여사네 딸이 제 남편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 김 여사네 알지? 저기 사거리에 있는 5층 빌딩 주인 말이야. 글쎄, 그 집 딸이 우리 아들을 예전부터 눈여겨봤다지 뭐니? 이번에 이혼만 하고 오면 우리 아들이랑 재혼시키겠대. 어머니,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겨우 그런 이유로 저보고 나가라고요? 겨우라니. 야, 너랑 그 집 딸이랑 비교가 되니? 너는 쥐뿔도 없는 흙수저고 걔는 금수저야. 우리 아들이 이제야 제 짝을 만난 거라고.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왔는데 내가 너 때문에 그 복을 걷어차야겠니? 기가 찼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말려주겠지.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는데.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당신도 힘들었잖아. 우리 서로 안 맞는 거 억지로 붙들고 있지 말자. 그리고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좀 펴고 살아야지. 이번 기회는 나한테 로또나 마찬가지야. 로또라는 단어에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진짜 로또는 내 주머니 속에 있는데 고작 빌딩 하나 있는 집 딸하고 결혼하는 게 로또라고?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얼씨구나 좋다 하고 당장 춤이라도 추고 싶었죠. 제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면 재산 분할이다 뭐다 복잡했을 텐데 제 발로 나가주겠다니 이보다 더 완벽한 타이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너무 좋다고 덥석 도장을 찍으면 의심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처절하게 매달리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여보,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저 3년 동안 죽어라 일만 했어요. 저버리지 마세요. 제가 더 잘할게요. 네. 시끄러워. 질질 짜지 말고 빨리 도장이나 찍어. 아주 질척거리는 게 거머리가 따로 없네. 남편도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 제발 추하게 이러지 좀 말자. 이미 마음 떴으니까 깨끗하게 갈라서. 알았지? 그들의 경멸 어린 눈빛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인간들은 구제불능이구나. 일말의 미련도 가질 필요가 없겠구나. 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숙이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이 뜻이 정 그렇다면 보내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빈털터리 주제의 조건은 무슨 조건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과연 저는 이 탐욕스러운 모자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위풍당당하게 이 집을 걸어 나가게 될까요? 위자료 영원? 아니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거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5부에서 계속됩니다. 조건이라니? 내가 지금 조건 따질 처지야? 위자료 많이 달라고 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분이니 제가 돈을 요구할까봐 겁이 났던 거겠죠. 저는 떨리는 척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위자료, 재산 분할 한 푼도 안 받을게요. 뭐? 진짜야? 너 지금 제정신이니? 네. 그동안 키워주신 값이라고 칠게요. 대신 지금 당장 법원 가서 서류 접수해요. 숙려 기간도 최대한 줄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각서 하나만 써주세요. 이혼 후에는 서로의 재산이나 생활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껌뻑거렸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었겠죠. 빈털터리로 쫓아내려고 했는데 제가 제 발로 그것도 빈손으로 나가주겠다고 하니까요. 야, 들었지? 얘 맘 변하기 전에 빨리 종이 가져와. 각서? 100장이라도 써주지. 남편은 신이 나서 A사 용지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이혼 후 재산 청구 금지, 사생활 침해, 금지 조항을 써내려갔습니다. 자, 여기 사인해. 너 분명히 말했다? 나중에 딴소리하면 콩밥 먹일 줄 알아. 네, 약속할게요. 저는 그들이 내민 각서와 이혼 서류에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빨간 인주가 찍히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팡파르가 울려 퍼졌습니다. 멍청한 인간들. 눈앞에 푼돈 아끼려다 50억을 날리는구나. 사실 제가 위자료를 포기한 건 철저한 계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쥐꼬리만한 위자료를 받겠다고 소송을 걸면 이혼이 길어질 테고 그러다 로또 당첨 사실이라도 들키면 법적으로 당첨금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네 만회하면서 골치 아픈 싸움에 휘말리게 뻔했습니다. 50억을 온전히 100% 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1원 한 푼 안 받고 깔끔하게 남남이 되는 게 최선이었죠. 자, 됐지? 서류 다 꾸렸으니까 당장 법원 가자. 내 차 타. 내 기름값 아깝지만 오늘만 태워준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제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차에 태웠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댄스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핸들을 두드리며 리듬을 탔고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날씨 한번 좋다.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네. 오늘 저녁엔 소고기나 구워 먹자, 아들아. 그래요, 엄마. 아, 벌써 그 집 딸내미 보고 싶네. 저도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많이 웃어더라. 그 웃음이 얼마나 갈지 궁금하네. 제 주머니 속에는 로또 용지와 함께 방금 그들이 직접 써준 재산 포기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나중에 그들의 목을 조르는 완벽한 무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모르겠죠. 법원에 도착해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그들은 저를 헌신짝 버리듯 길바닥에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저는 법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완벽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에는 이제 35억이라는 숫자가 찍힐 준비가 끝났죠. 가진 것 없이 쫓겨난 줄 알았던 며느리의 화려한 반전. 쓰레기 봉투 하나 들고 들어간 은행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짜릿한 35억 입금의 순간 다음 6부에서 공개합니다. 법원 앞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마침내 이혼 확인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판사님 앞에서도 저는 세상 잃은 표정으로 연기하느라 허벅지를 얼마나 꼬집었는지 모릅니다. 법원을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알터니가 빠진 사람처럼 만세를 불렀습니다.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야 내 아들 인생이 펴겠네. 야, 너 이제 우리랑 남남이다? 다시는 질척거리지 마라. 옆에 서 있던 전 남편, 아니 그 남의 편 놈도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거들더군요. 잘 가라. 이건 내 마지막 호의니까 차비나 해. 그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마치 거지에게 동냥하듯이 말이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그 10,000원짜리를 주워 먼지를 툭툭 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보란 듯이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어머, 미쳤나 봐.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어머니, 아니 아줌마. 이 돈은 당신들 약값으로나 쓰세요. 앞으로 화병 날 일이 많을 테니까. 저게 돌았나? 길길이 날뛰는 두 사람을 뒤로하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제 손에 들린 건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긴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남들이 보면 야반도주라도 하는 불쌍한 여자처럼 보였겠죠.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50억짜리 로또 용지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서울 서대문으로 가주세요. 농협 본점으로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억울해서 눈물이 날 줄 알았더니 웃음이 실실 새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탈출이다. 지옥 같던 3년, 이제 진짜 끝이야. 몇 시간 뒤 저는 농협 본점 앞에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청원 경찰이 제 행색을 보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가오더군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만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복권, 당첨금 수령하러 왔는데요. 1등이요. 그 순간 경비원의 눈이 휘둥그레지더군요. 잠시 후 저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일반 창구가 아닌 VIP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푹신한 소파, 향긋한 커피, 그리고 저를 향해 90도로 인사하는 양복 입은 직원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곰팡이 핀 방에서 구박받던 제가 이곳에서는 귀빈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확인 절차가 끝나고 통장에 숫자가 찍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직, 치지직. 그 기계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객님. 세금 33%를 공제하고 총 35억 2천만 원 입금되었습니다. 35억. 통장에 찍힌 0이 끝도 없이 이어진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빠, 보고 있어? 나 이제 거지 아니야. 나 이제 돈 때문에 서름 안 당하고 살아도 돼. 직원이 건네준 티슈로 눈물을 닦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돈 절대 허투루 쓰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짓밟았던 그 인간들에게 돈이 뭔지 권력이 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은행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제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초라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완벽한 복수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35억을 가진 여자의 화려한 변신. 강남 백화점을 뒤집어 놓은 사이다. 쇼핑이 다음 7부에서 펼쳐집니다. 이혼 도장을 찍은 지 딱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인생은 마법처럼 변했습니다. 돈이 좋긴 좋더라고요. 35억이라는 돈은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푸석했던 머릿결은 청담동 미용실에서 비단결처럼 찰랑거리게 변했고 칙칙했던 피부는 수백만 원짜리 관리를 받아 백옥처럼 빛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눈빛이었습니다. 늘 주눅들어 땅만 보고 걷던 저는 이제 세상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걷게 되었으니까요. 매니저님, 저 마네킹이 입은 거랑 저쪽에 진열된 신상들 싹 다 포장해 주세요. 사이즈는 55요. 아, 결제는 일시불로 할게요. 어머, 고객님, 정말 안목이 탁월하세요.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백화점 직원들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저를 VIP실로 안내했습니다. 최고급 소파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마시며 창밖을 내려다보는데 문득 그 인간들 소식이 궁금해지더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집구석은 아주 박살이 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제 전남편이랑 재혼한다던 그 졸부 딸이 사실은 사기 전과가 있는 꽃뱀이었다지 뭡니까? 결혼을 미끼로 시어머니에게 건물 투자금 명목으로 3억을 뜯어내고는
야반도주를 했다더군요. 빚내서 투자했던 시어머니는 졸도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전 남편은 술독에 빠져 산다고 했습니다. 쌤통이다. 천벌 받았네.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주 익숙하고 듣기 싫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환불 좀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아들이 사준 건데 한 번도 안 입은 거라니까? 안 됩니다, 고객님. 구매하신 지 한 달이 넘으셨고 영수증도 없으셔서요. 아니, 내가 지금 급해서 그래. 이거 팔아서 이자라도 막아야 한다고. 사람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어디서 많이 듣던 진상 부리는 목소리. 고개를 돌려보니 한 달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시어머니가 낡은 코트를 직원에게 들이밀며 떼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고쳐 쓰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머, 여기 물 관리가 왜 이래요? 시끄러워서 쇼핑을 못하겠네. 제 말에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처음엔 저를 못 알아보더군요. 너무나 달라진 제 모습에 기가 눌린 표정이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사모님이라. 저를 그렇게 부르시니 기분이 묘하네요, 어머니.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동공이 지진 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내리자 시어머니의 입이 떡하니 벌어졌습니다. 너, 수진이? 김수진? 네, 저 수진이 맞아요. 거지 발사계라며 내쫓았던 그 며느리요. 아니, 내가 어떻게, 그 옷이며 그 가방이며. 너 혹시 훔친 거냐? 아니면 딴 놈 꼬셔서 팔자라도 고친 거야?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 명품 가방을 더듬거리려 했습니다. 저는 더러운 벌레를 피하듯 몸을 휙 돌렸습니다. 어딜 만져요? 이거 어머니가 평생 폐지 주어도 못 사는 가방이에요. 손때 타니까 비키세요. 이게 돌았나? 아, 너 솔직히 말해. 너 이혼할 때 뭐 챙겨나갔지? 내 아들 돈 훔쳐간 거 아니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제 블랙카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 아줌마가 환불해달라고 난리치는 저 코트 빼고 다 주세요. 네, 전부 다요? 네. 아, 그리고 이 아줌마 좀 끌어내주세요. 냄새나서 비위가 상하려고 하네요. 너 인연, 돈이 어디서 났어? 당장 말 안 해.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시어머니는 악을 썼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귓가에 아주 작게 하지만 또렷하게 속삭였습니다. 궁금하세요? 그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돈 어디서 났는지. 충격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어머니? 50억 로또의 진실이 밝혀지는 최후의 순간. 시어머니를 기절초풍하게 만든 사이다. 결말. 마지막 8부에서 공개합니다. 어머니, 잘 들으세요. 놀라서 기절하지 마시고요. 저, 이혼하기 일주일 전에 로또 1등 당첨됐었어요. 당첨금이 무려 50억이더라고요. 뭐라고? 로또? 50억? 네, 50억이요. 어머니가 저한테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으려던 그 시점에 제 주머니엔 이미 50억짜리 로또가 들어있었다고요. 거짓말 마. 내가 나 약 올리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50억이 애 이름이야? 거짓말 같으세요? 제 손에 들린 이 쇼핑백들, 밖에 세워둔 제 2억짜리 차. 이게 다 뭘로 샀을까요? 어머니가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됐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뒤집히는 게 보였습니다. 충격과 후회, 그리고 탐욕이 뒤섞인 그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이 도둑년아. 그 돈 내놔. 그건 내 돈이야. 내 아들이랑 살 때 당첨된 거니까
우리 아들 돈이라고. 당장 내놔. 시어머니가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가소롭다는 듯 웃어주었습니다. 어머, 왜 이러세요? 추하게. 내 돈이라니요? 너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안 했잖아. 그러니까 반은 내 아들 거야. 아니, 다 내 거야. 내가 널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아, 그거요? 어머니 기억력 감퇴되셨어요? 이혼하던 날 어머니랑 그 잘난 아드님이 직접 각서 써주셨잖아요. 뭐? 각서? 네. 이혼 후 상대방의 재산이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권은 영구히 포기한다. 그거 어머니 아들이 콧노래 부르면서 직접 쓰고 어머니가 옆에서 그렇고 말고 하면서 맞장구 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아, 으악. 그 각서 제가 공증까지 완벽하게 받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한테 10원 한 장 못 가져가세요. 법대로 하셔도 제가 이겨요. 아, 참. 변호사 선임할 돈은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복을 걷어찼어. 50억이라니. 50억이라니. 며느라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응? 우리 다시 합치자. 내 아들이 너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 줄 아냐? 이제 와서 며느리 타령이라니 역겨워서 토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이보세요, 아줌마. 꿈 깨세요. 난 이제 당신 며느리 아니야. 그리고 당신 아들 꽃뱀한테 당해서 빚쟁이 됐다면서요? 끼리끼리 만난 거니까 축하해 주세요. 아가, 제발 한 번만 받아오. 나 지금 살던 집도 경매 넘어가게 생겼어. 1억만. 아니, 1,000만 원만이라도 다오. 보안요원님, 뭐 하세요? 이 아줌마 영업방해로 경찰에 넘기세요. 접근금지 신청도 할 거니까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끌어내. 이거 나. 이거 놓으라고. 내 돈이야. 저 돈 다 내 거야. 으악. 돼지 멱다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가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속이 뻥 뚫린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10년 묵은 체증이 아니라 3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을 나와 제 스포츠카에 올라탔습니다. 지붕을 열고 강남대로를 달리니 시원한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더군요. 만약 제가 그때 참고 살았다면 아니면 이혼할 때 푼돈이라도 받겠다고 아등바등했다면 이런 날이 왔을까요? 욕심을 버리고 과감하게 던진 승부수가 제 인생 최고의 로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지옥 같다고요? 끝이 안 보인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방입니다. 저처럼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0억과 함께 화려한 싱글로 돌아온 김수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대박 나세요. 오늘 사연 들으신 모든 분께도 제 50억 대박 기운을 팍팍 나눠드릴게요. 이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은 조만간 생각지도 못한 횡재수가 들어올 겁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